그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6개월 뒤부터 월 1,000만 원씩 벌기 시작한 거예요. 뭘로요 근데? 월 1,000만 원 이상 되게 여러 가지 했었어요. 근데 제가 네. 이거는 네. 진짜 좀 디테일하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물론 네. 책에도 분명히 쓰여져 네, 있는데 맞아요. 하시는 게 있어요? 인사? 아니요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럼 제가 그냥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원래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네. 나오셔서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 안 되신 걸로. 맞아요. 이제 2년 조금 넘었어요. 저는 직장인의 삶을 살아보진 않았거든요. 원래부터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적응이 된 편이었는데 네. 이게 어쨌든 월급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일을 하다가 네. 이렇게 그거를 스톱하고 내 일을 한다는 건 원래 직장인들한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 뭔가 선뜻 용기를 못 내기도 하고 네네. 그 어떤 결정적 계기가 있으셨어요? 이제 나와서 뭔가를 해야겠다. 아 그게 사실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비자가 만료가 되면서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지 여기서 다 그 비자 신청을 계속 할지. 근데 그때 저는 더 이상 회사 생활이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전부터 준비했던 게 있었고 제가 그냥 사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퇴사는 절대 못하죠. 그래서 믿는 구석이 조금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라서 네. 저는 당시에 그 유튜브 구독자 4만 명이었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가끔 이제 막 코칭 요청도 오고 그 기업 같은 데서 강연 같은 것도 간간히 오는 거예요. 한국에 없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런 기회들 되게 놓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마치 이제 그 비자도 만료됐고 제 책에도 썼는데 계획이 아니라 기회를 쫓아간다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시 하면 그건 계획을 쫓아가는 거지 제가 계획해서 쫓아가는 거지 제 기회를 쫓아가는 거 아니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직관적으로 네, 본인이 선택했다는 불현듯. 거죠. 그래서 기회를 쫓아갔죠. 한국에 내가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처음에는 한국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미국으로 도망간 거였는데 미국에서 한 5년 정도 해보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해본 건 다 해본 것 같고 왠지 한국에 가야 내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돌아온 거죠. 제가 돌아봤을 때 그 당시에는 그게 되게 불운한 거였거든요. 왜 나 이거 왜 떨어졌지? 비자 당연히 붙는 건데 누가 볼 때는 되게 불행한 거잖아요. 거기 있는 그러면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다. 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너 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네. 너 한국 돌아가서 잘 적응할 수 있겠냐 이렇게 주변에서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봐서 한번 다시 신청해보는 건 어때 이런 얘기 비자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지금 돌아와 보니까 제가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들어와서 더 잘 됐잖아요. 그쵸. 그게 럭키 드로우였구나. 내가 그때 용기 내서 한국으로 들어왔던 게 그런 것들 그리고 회사 한국 들어와서도 그런 뭐 취업 이제 제안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전 지금 당장 돈을 못 벌어도 내 거 해볼래요 이렇게 해서 했던 거. 그러니까 그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면 너무 신의 한 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모아둔 돈이 1,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딱 반띵해서 500만 원으로 이제 스튜디오를 얻어가지고 여기 말고요 전에 보증금으로 조그만데 7평 8평 정도 되는 작은 스튜디오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가 하던 유튜브를 계속 이어나갔죠. 그래서 아예 전업 크리에이터가 돼보자 했던 거죠. 그러면 그때 처음 거기 얻고 나서는 유튜브가 가장 기반이었어요? 어떻게? 그때 네네. 수익이 안 나지 않아요? 맞아요. 처음에? 그래서 조회수 수익이 7, 80만 원 정도밖에 안 났어요. 근데 네. 그 당시 제가 월세 관리 포함해서 한 7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월세만 벌었구나. 이게 월세만 딱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부모님 집에서 자고 부모님 집에서 밥 먹고 도시락 싸오고 이러니까 돈 나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이거 월세는 충분히 하고 내가 남은 돈 500만 원 있으니까 이걸로 1년은 충분히 버티겠다 그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6개월 뒤부터 월 1,000만 원씩 벌기 시작한 거예요. 뭘로요 근데? 월 1,000만 원 이상 되게 여러 가지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거는 네. 진짜 좀 디테일하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물론 네, 책에도 분명히 쓰여져 있는데 맞아요. 조금 더 이게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러니까 서로가 유튜브를 하니까 아는 거지만 어떤 걸로 어느 정도 해야 어느 정도 버는지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6개월 만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1,000만 원의 수익이 들어오게 됐는데 네, 그러면 어떤 부가적인 일들이 하신 그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던 거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알게 된 유튜버 분이 있는데 친해졌는데 그분이 이제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에서 일하시는 음. 분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런 클래스 한번 만들어보자 제안이 와서 그래서 온라인 클래스도 만들고 그게 또 잘 되면서 제가 당시에 이제 전자책도 유행해서 전자책을 써가지고 그걸 또 판매했는데 그것도 진짜 엄청 잘 팔리게 됐고 그거가 잘 팔리니까 그 플랫폼에서 연락이 와서 코칭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코칭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 또 신기하게 막 김미경 선생님한테 연락이 와서 자기 사내 강연, 직접? 네, 저희 사내 강연을 좀 해달라고 자기 마케팅 팀 직원들 모아놓고 컨설팅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 사내 강연도 한번 하고 4주짜리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연결되니까 막 여기저기서 사내 강연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대학교에서도 오고 뭐 저기 회사에서도 오고. 아니 무슨 영업을 하셨기에 그렇게 연락이 들어오시나요? 그게 제가 얘기했던 저는 영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무서운 게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던 영상을 보고 다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게 네. 제가 유튜브 당시에 인스타그램 알려주는 유튜버로 성장을 했어요. 인스타그램.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마케팅을 마케팅. 하는지, 어떻게 팔로워를 키울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들이랑 소통해야 되는지 영상을 한 100개 정도는 만들었거든요. 그 수많은 영상들이 저를 계속 홍보해 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있어도 계속 이메일이 끊임없이 기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전 다 했어요. 네, 본인의 전문성을 알릴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조회수가 네, 맞아요, 높지 맞아요. 않더라도 맞아요. 제가 이거 진짜 크게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제가 영어 관련된 유튜버가 되려고 하진 않았거든요. 네네네네. 정말 하지 않았어요. 네네. 그냥 그러니까 원래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했었어요. 네네. 오프라인에서 네. 뭐 학생들도 있었고 근데 우연찮게 이 주제로 한 번 만들어 보면 괜찮겠다라고 했던 게 정말 200만 뷰가 터진 거예요. 네네. 그때부터 연락이 본물치듯이 영어 쪽으로 엄청 네.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파급력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냥 뭐 수다 떠는 영상 이런 것도 의미 있는 뭐 메시지가 있을 수 있지만 네네. 본인의 전문성을 키우는 그 영상을 여러 개 만들어 둔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를 하실 분들은 진짜 네. 그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사실 크리에이터를 할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 책을 내면서 가장 걱정했던 게 뭐야 그래서 유튜버라는 거야?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를 이용했을 뿐이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당신이 갖고 있는 가치를 회사에만 알리지 말고 세상에 알리면 당신의 가치를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다. 그럼 자연적으로 당신의 몸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저는 그냥 유튜브에다 제가 잘하는 거를 저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이런 경력도 있어요를 올려놨는데 수많은 연락들이 오니까 제가 거기서 제일 비싼 것만 잡아서 해도 제가 먹고 살기 충분한 돈이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제가 6개월 만에 1,000만 원을 벌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 상반기 때는 제가 월 수입이 7, 80만 원 이랬다가 마지막 12월까지 7월부터 12월 정확히는 그 6개월 사이에 1억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에 그 6개월 만에 1억을 벌고 배운 것들 그게 나온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 한 해 벌었던 수익이 1억 3천인데 그 1월부터 6개월까지 3천만 원을 벌고 그 나머지 시간에 1억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이렇게 팍 오르더라고요. 기하급수적이네 진짜. 네.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돈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랑이 아니라 이거를 얘기를 안 하면 사람들이 안 궁금해하더라고요. 내가 계속 나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순간 나의 수요는 점점 많아질 거고 그럼 연락 오는 데에 대한 그쪽에서 회사들도 점점 더 커지고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회사들이 붙으면 사실 이거는 더 이상 몸값을 정하는 거는 내가 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네. 아니 저는 이렇게 투명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약간 대세니까. 맞아요. 저는 맞아요. 사실 그 외국 유튜버 채널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네네. 보면 저도요. 그쵸? 뭔지 알죠? 그러니까 왠지 같은 걸 보고 있는 수도 네네네. 있는 것 같아. 맞아요. 근데 그런 어떤 투명하게 본인이 얼마 벌었다라는 걸 네네. 저는 얘기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저런 식으로 볼 수도 있구나. 왜냐면 이런 가이드를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로서 지금 이제까지 뭐 1년, 2년 사이에 엄청 성장을 하셨으니까 네네. 근데 그 사이에 유튜브나 이런 크리에이터 삶을 살기 전과 후에 뭔가 내가 지금은 포기하고 살게 되었다라는 게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는 오히려 더 그런 결핍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 그 평일에 항상 9시간에서 10시간을 회사에 붙잡혀 있잖아요. 출퇴근까지.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 되면 꼭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치. 주말이 되면 꼭 나가서 놀아야 되고 어디 핫플레이스 가야 되고 친구들 만나야 되고 안 그러면 제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치. 근데 지금 사실 프리랜서 되면은 그거 사실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일에 나가도 되니까 근데 또 신기한 게 안 나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결핍이 좀 있어야
그 진짜 자유를 느끼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억압이 돼야지 그 자유를 느낀대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주말도 평일이 있어야 주말이 있는 건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다 항상 주말이다 보니까 아예 사실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주말이 없어진 느낌이에요. 주말에도 일하거든요. 맞아요. 네, 주말에도 주중 주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게 조금 그렇긴 하죠. 근데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너무 불행하게만 여기지 말고 저는 제가 지금 가장 어린 나이 때잖아요. 지금 30대 초반이니까 이때 아니면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 나중에? 그래서 20대 때는 정말 열심히 놀았던 것 같고 열심히 일하고 놀았고 30대 때는 또 30대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은 포기한 게 좀 적고 그 회사 다니면서 회사 유튜브 할 다닐 때 저는 친구들이랑 노는 거 싹 끊고 주말에 그때가 진짜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 회사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도 못 먹어가지고 그냥 두유 마시고 제 영상에 두유 가끔 나온 게 아니 그거 사실 브랜딩 아니었어요? 브랜딩이 아니라 뭔가 드로우 인드리어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나 브랜딩인 줄 알았는데. 네, 저도 그 두유가 옆에 있길래 여기 이거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까? 했다가 그게 반응이 좋아서 그걸로 마이크로 하고 근데 진짜 저녁 먹을 시간도 없어서 두유 마시면서 일하고 주말에도 친구들 만나는 거 싹 없애고 그렇게 그때가 진짜 포기하는 게 되게 많았죠.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4만 명 구독자를 만들었구나. 아, 네네네. 그렇죠. 근데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제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그걸 못 만들었겠죠. 그래서 가끔 소름 돋아요. 아, 내가 그때 안주하고 그냥 회사 편하게 다녔으면은 나 지금도 그 회사 다니고 있을 텐데. 저 그 회사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상사님이 제가 만난 상사 중에서 제일 좋은 상사분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회사에 있는 게 불행하게 느껴졌으면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그 안주하지 않고 계속 저를 포기하는 거를 갖고 했던 게 그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나비 효과처럼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거 아닐까 생각해야죠. 그래서 되게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